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호남권 경선을 앞두고 새 후보가 모두 호남 공약을 발표하며 전통 지지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대형 재난 대응과 국가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지방분권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순의 한 야산에서 풍력발전기가 엿가락처럼 꺾인 사고 원인을 밝혀내는데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2달 전 발생한 광주 송정 5일장의 화재 감식 결과가 원인 미상으로 나오면서 상인들이 막대한 자비를 들여 가게를 복구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조기 대선까지 이제 40일 남짓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호남권 경선이 치러지는데요. 어제 김경수 후보를 시작으로 세 후보 모두 호남 공약을 발표하며 전통 지지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호남권 경선을 하루 앞두고 광주에 온 김경수 후보는 가장 먼저 전통시장 상인들과 교감했습니다. 민생 살리기, 특히 지역의 미래 전략 산업을 키우는 4기 민주정부를 약속하며 바닥 민심을 훑었습니다. 부동산 쪽보다는 기술이나 이제 AI 쪽으로 좀 더 새로운 경제로 가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강주도 AI가 또 중요한 분야니까 지역에서 그런 산업들이 생겨야 되겠습니까? 지역에 연간 30조 원 이상의 예산 자율권을 주는 이른바 권역별 자치정부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며 호남이 키워낸 노무현과 문재인의 정신을 잇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지방의 운명은 지역에 맡겨달라는 겁니다. 왜 중앙정부가 나서서 감나라 배나라 예산 지고 앉아서 찾아와서 굽신거리고 발이 닳도록 와서 구걸하고 하면 찔끔 주고 이런 식의 국가 운영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전체 유권자의 27%가 밀집한 호남권 경선을 앞두고 전통 지지 표심 선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별다른 공개 일정 없이 재판 대응에 나선 이재명 후보는 대신 1박 2일 호남권 방문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오는 목요일에는 12.3 불법 계엄을 막아내고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낸 광주 시민들과 간담회를, 이튿날에는 미래농업의 전초기지 전남 나주를 찾아 호남권 공약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당당한 경제대통령을 내건 김동연 후보는 5.18 정신 헌법 수록과 광주 인공지능 육성, 전남 국립의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호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24일에는 광주를 직접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9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여유로운 1등을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단 0.1%포인트 차 치열한 2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김경수, 김동연 후보의 대결 결과는 오는 26일 호남권 경선에서 판가름 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지방분권 논의가 시작된 지 40년이 돼가고 있지만 실질적인 분권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형 재난 대응과 국가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경남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수많은 인명피해와 함께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3,000채가 넘는 주택이 전소돼 임시주택 공급이 추진되고 있지만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산불 진화 차량의 접근을 위해서는 임도 확충이 필수지만 산림청 승인 등 복잡한 절차에 초기 산불 대응이 더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제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산림청장이 산림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진작 이 지방의 목소리를 들어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공약을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촉구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국세의 19.24%에 불과한 지방 규부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앙정부에 대한 권한을 국가 사무 자체를 지방 사무로 많이 이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재정분권을 명실상부한 재정분권을 이루려면 지방세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요. 또 주민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제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방 분권 이슈를 후보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봄비는 멎었지만 아직 하늘은 흐린 모습입니다. 오늘 위성 영상 보시면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기가 습한 가운데 곳곳에서 짙은 안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교량이나 호수 근처를 지날 때 특히 가시거리가 갑작스럽게 짧아질 수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흐린 날씨 속 오늘 점심 무렵까지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오후 들어서 날은 더 맑게 개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15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은 23도로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그제 화순의 한 야산에서 풍력 발전기가 엿가락처럼 꺾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품 결함이나 조립 과정 등의 문제가 아닐까 추정하고 있는데요.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높이 127m, 무게 170톤짜리 풍력 발전기가 엿가락처럼 흰 채 고꾸라졌습니다. 화순군 화학산 풍력발전단지에 세워진 발전기 11기 중 1기가 넘어진 겁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의 마을 주민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날은 바람 안 불었어. 아니 이 상황이 자빠라졌다고 했지 어제. 이 상황이 크나큰 것이 저러고 자빠라졌다고. 이쪽으로 자빠라졌어. 이 동네에 있는 쪽으로. 사고가 난 발전기는 독일의 전문 풍력 발전기 회사인 지멘스 가메사가 만든 것입니다. 지난 2023년 6월 한국의 A업체가 시공을 맡아 발전기 기둥부터 날개까지 직접 조립해 설치했습니다. 현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제작사 측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부품 결함과 조립 과정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사고 당시 발전기가 쓰러질 만큼 강풍이 불지 않았고 기둥 하단 30m 부근만 꺾인 상태여서 이음새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공하는 과정에서 운반을 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충격을 줬거나 뭐 이렇게 시공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하지만 사고 원인을 밝히는데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에 강원도 태백위에서도 풍력 발전기 1기가 쓰러졌지만 사고 원인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전기안전공사는 정밀 안전 진단을 벌인 뒤 현재 멈춰서 있는 발전단지의 가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일단 사고 원인을 파악을 하고 거기 원인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해야죠. 일단은 뭐 그 부분은 철거도 해야 될 거고요. 사고가 난 독일 회사의 풍력 발전기는 전남 무안과 부산 원동 등에도 15기가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공사도 한국의 A업체가 도맡았습니다. 부품 결함과 제조 과정 등의 문제가 제기된 만큼 전반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2달 전 광주 송정 오일장에서 큰 불이 났었죠. 어디서 불이 왜 시작됐는지 화재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 상인들이 복구 비용을 모두 떠안게 되는데 절반은 화재 보험도 없는 상태입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에 난 불로 4억 원이 넘는 피해가 났던 광주 송정 오일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당국이 합동 감식을 벌인 결과 화재 발생 2달 만에 불이 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불이 난 범위가 넓은 데다 상가들이 모두 타버려서 불이 시작된 지점이나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불이 어디서 왜 났는지를 알 수 없다 보니 피해 상인들은 개인 화재보험으로 피해 처리를 해야 합니다. 피해 상인 14명 중 7명은 화재 보험조차 없어 수천만 원의 자비를 들여 가게를 복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이 난 지 2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복구가 되지 않았는데요. 화재 원인을 알 수 없다 보니 이 피해를 모두 개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광산군은 지난해 6월
화재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상가들이 서로 붙어있는 전통시장 특성상 한 번 불이 나면 순식간에 번지기 때문입니다.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재가 나면 되게 위험하겠다. 안전을 위해서 꼭 이거는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좀 시행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하지만 조례 홍보가 부족해 상인들이 잘 몰랐던 만큼 상인회 측에서 보험 가입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시장에 큰 불이 나버린 겁니다. 불경기 속에서 막대한 복구 비용을 전부 감당하게 된 상인들은 막막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진짜 솔직히 어렵죠. 조금씩 물건을 사가지고 장사를 하고 계셔요. 자기 아파트 담보로 대출도 받았어요. 물건을 구비하려고. 광산군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오는 12월까지 총정 5일장 공사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이마트 순천점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직원과 가해자로 지목된 관리자가 분리되지 않는 등 사후 조치가 미흡한 상황인데요.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이달 말까지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매운동 등 단체 행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이마트 순천점에서 계산대 근무를 하는 김은아 씨.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심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마트의 한 관리자가 단기 계약직 사원에게 2분 빨리 교대하러 왔다는 이유로 화내는 모습을 본 게 시작이었습니다. 옆에 와서 눈물이 날 정도로 짓이기거나 찌르거나 귀에 대고 빨리빨리 찍어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김 씨는 해당 사원이 반복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됐고 동료들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마트 측은 제대로 된 조사나 피해 가해자 분리 같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도 해당 관리자에게 수개월간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등 심리적 압박이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동료들은 다른 부서로 옮기거나 아예 일터를 떠났습니다. 면담 요청을 하고 분리를 해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수차례 수백 번을 계속 하였음에도 사태가 해결되지 않자 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공론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마트가 이달 말까지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불매운동과 상경에 나설 방침입니다. 해결되지 않는다면 신세계 정용진 회장 집 앞에서 25번째 시민행동 촛불 집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마트 측은 감사팀이 조사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당사자 간 중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관리자와 직원을 근무 일정과 공간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분리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제 새벽 5시 반쯤 북구 오남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60대 택시기사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쓰러진 보행자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판적인 언론을 적대시하고 탄압하는 사이 지역 방송의 위기도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새 정부에서 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지역 방송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이승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내란 당시 포고령에 모든 언론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조항을 넣어 언론 검열을 시도했습니다.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사와 기자에게는 무차별적인 수사와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인 체제에서 의결하는 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임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년 동안 언론 장악을 시도하면서 공영방송의 공공성은 훼손됐고
국민의 신뢰도도 추락했습니다. 언론 자유와 독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건강한 여론 형성과 합리적 공론의 장이라는 기능 또한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기성 언론이 탄압을 받는 사이 지역 방송의 여건은 더 악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사는 해마다 방송 발전 기금을 2천억 원 가까이 내지만 지원받는 예산은 5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시대적 과제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방송이 제 역할을 하려면 법과 제도로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서 지역 방송을 구체적으로 성장시키고 진흥시키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게. 정치권에서도 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지역 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지역 소멸 시대이기도 하고 그 소멸 시기에 지역 방송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역 문화의 구심체, 여론 형성의 장이기 때문에 민주당 방송 콘텐츠 특위는 이달 안에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해 대통령 선거의 공약과 새 정부의 정책 과제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2011년 출범한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는 지자체 협력의 성공 모델로 꼽힙니다. 그동안 다양한 정책 사업을 발굴 추진해온 권역내 9개 시군이 이번에는 섬박람회와 COP33 유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호남 9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는 지난 2011년 5월 3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경남 서부와 전남 동부를 아우르는 남해안권 공동발전의 중심축으로서 그동안 30건의 정책 공동 건의 사업을 발굴해 17건이 정부 정책이 이미 반영돼 추진 중이고 6건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첫 사업인 남해여수간 해저 터널을 시작으로 경전선 복선 전철화와 남해안 관광벨트, 섬진강 생태보전, 우주항공 산업 육성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부권 의제 유치와 고속도로 국도 개설, 어업피해 공동 대응과 COP33 유치 등은 정부 정책 반영을 위해 지금도 노력 중입니다. 지속적인 정책 공동 건의를 통하여 미래 핵심 먹거리인 우주항공 산업의 메카, 우주항공청의 사천 개청과 동서화합의 상징인 여수남해 해저 터널을 건설하는 등 남중권의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의 성과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수에서 열린 이번 25차 정기회에서는 여수의 COP33 유치와 고흥의 광주 고흥 간 고속도로, 사천의 우주항공 고속도로, 하동의 저출생 지원 대책 등이 공동 건의 사업으로 채택됐습니다. 특히 내년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2028년에 열릴 COP33 공동 유치에 협력 기반을 다시 한번 공고히 다졌습니다. 제33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남해안 남중권에 공동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도 관련 안건을 상정했는데요. 협의회 시장 문수 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간 상생 협력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은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가 섬박람회와 COP33 유치에 힘을 모으면서 지역 균형 발전과 동서화합의 기대감을 또 한 번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화순 적벽을 방문하는 버스 관광 프로그램이 오늘부터 7개월간 운영됩니다. 셔틀버스는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0분 간격으로 유료 운행하며 화순 온천 등 지정된 장소에서 선착순 탑승 가능합니다. 화순 적벽은 동복댐 상류의 7km 구간으로 형성된 절벽 지형으로 전남의 절경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여성 농업인 중 37%에 이르는 70대 이상의 고령자들을 위한 특수 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이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최명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는 열악한 농촌의 의료 인프라를 보조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부의 특수 건강검진 지원 사업 대상을 현행 70세까지에서 70대 이상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건의안은 모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지난 2023년 잼버리 대회 때 쓰인 400억대 운영본부 건물이 아직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 운영권을 넘겨달라는 한국스카우트연맹과 그럴 수 없다는 전라북도가 공문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빚는 상황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전주문화방송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만금에 있는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입니다. 재작년 잼버리 대회 당시 운영본부였던 건물로 43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 센터 건립은 10년 전 전북도가 잼버리 유치를 준비하며 꺼낸 회심의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대회가 끝난 지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활용 계획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싸한 계획은 있었습니다.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간판이 달렸지만 원래 세계 스카우트 센터로 추진될 예정이었습니다. 잼버리가 끝나면 한국 스카우트 연맹에 시설 운영을 맡기겠다는 게 다름 아닌 전북도가 10년 전 세계 연맹에 제시한 6대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그 새만금이라는 데를 가면 하시라도 야영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북도는 대회를 유치하자 말을 바꿨습니다. 스카우트 대원들만이 아니라 학생과 일반인에게도 개방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꾼 겁니다. 참다 못해 지난 연말 전북도에 공문을 보낸 한국 스카우트 연맹. 이행 보증서까지 썼지 않았냐며 약속을 지키라고 항의했습니다. 지난 2015년 당시 보증서엔 공약 이행을 담보하는 송하진 전 지사의 도장이 버젓이 찍혀 있지만 처음부터 해선 안 될 약속이었습니다. 스카우트 연맹은 잼버리 유치 당시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갖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북도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약속을 연맹 측과 무리하게 맺은 셈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때문에 검토를 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갔거나 잘 모르겠습니다. 참 위험한 행정이죠. 일단 유치하고 보자. 유치하고 보고 누가 이게 잘 되고 나면 이 다음에 뭐 이런 감사가 이루어질까 생각도 못 했겠고. 현재 전북도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의 관리 주체를 교육청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나주 고유의 문화유산인 삼색유산놀이가 오는 토요일 국립중앙박물관 무대에 오릅니다. 삼색유산놀이는 조선시대 나주의 부녀자들이 신분을 뛰어넘어 함께 춤추고 노래했던 화합의 축제입니다. 나주시립국악단은 삼색유산놀이를 현대적인 마당극으로 각색한 이번 공연을 통해 나주의 문화 정체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최대 어린이 축제인 하우펀이 다음 달 3일부터 사흘 동안 열립니다. 전당 개관 1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하우펀 축제에서는 기념일과 축하, 소망을 주제로 전시와 체험, 공연 등 50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부대 행사로 5월 3일에는 전국 유치부 초등학생 그림 그리기 대회가 열립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부 장관상이 주어지고 참가 신청은 ACC 재단 누리집에서 이달 말까지 선착순 접수합니다. 봄비는 멎었지만 아직 하늘빛은 흐린 모습입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조금 지나고 있고요. 곳곳에서 짙은 안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교량이나 호수 근처를 지날 때 가시거리가 갑작스럽게 짧아질 수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흐린 날씨 속 오늘 점심 무렵까지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 들어서 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출근길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 23도로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18도로 예상되고요. 영암과 강진의 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평년 수준의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 23도, 광양의 낮 기온 21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